지난 3일이죠.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 촉구를 했는데요. 탄핵 정국 속에 묻혀버린 민생 현안,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가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두 의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새해도 지났기 때문에 서로 덕담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올해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새해는 시청자 좋은 여러분들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훈훈하게 출발하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할 때마다 제가 늘 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이니까 말을 좀 티키타카식으로 짧고 굵게 이렇게 좀 공방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네. 물타기만 금지하겠습니다. 가끔 물타기가 아니라 물귀신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엄격 제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으로 티키타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방송입니다.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로도 많은 댓글 올려주시고요. 문자로도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름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은 언제 쉬고 잠은 주무실 시간이 있으신지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던데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절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아마 명절 민심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 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일단은 양극단이 굉장히 분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도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설 명절에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서 막 싸움도 하고 예.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서로가 분노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 얘기 꺼냈다가는 세게 싸운다, 크게 싸운다라고 해서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좀 조심하고 있는. 네, 뭐 실제로 뭐 저희 진영에서는 윤석열 싸우시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예. 또 일부에 계신 분들은 또 강력하게 탄핵 반대를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피하는 조심했다. 정도, 그 정도가 아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 김소희 의원님은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일맥 동일하고 저는 특히 궁금했던 게 지금 20대들 반응이 진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예. 20대들이 왜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가? 저게 진짜 실제로 구구 유튜버들한테 선동당하는 것인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도 했는데 아니면 자발적인가? 자발적인가 예, 진짜 궁금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있는 20대 학생들을 좀 봤어요. 예. 저 아직 연구실 소속이어가지고 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 선생님 그 실제 대학생들이 보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대요. 네. 그거 이제 학생증 인증하고 들어가서 각각 학교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거기 안에 보면 시사 게시판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안에 보여주니까 그 재학생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네. 앱은. 인증하고 들어갑니다. 인증하고 들어가니까 예, 예. 그 에브리타임 앱을 이게 실제로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도 실제로 그냥 그 의견들을 막 표출하고 있는데 그게 탄핵 반대에 대한 의견도 꽤 많고 꽤 있다. 예, 반대에 대한 의견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 실제로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난상 토론이 있고 아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그 집회에 나간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예.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실제로 깜짝 놀랐거든요. 좀 놀라셨고. 네, 전 놀랐는데 그럼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 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 예. 반대하는 사람 전용기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2030이 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은 그렇진 않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진 일부다. 아니죠. 예, 라는 여론은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일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보니까 보이고요. 있었다까지. 아니요, 있었다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20대들이 정치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그거는 관심도 높아지고. 네, 관심 높아지고 예. 목소리를 서로- 내기 시작했다. 서로의 양면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예. 되는 거지. 이게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게 보고 싶은 내용만 걔네들이 보여주거든요. 유튜브로 이미 짤을 만들고 밈을 만들던데요. 유튜브를 따로 보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은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걸 네, 저는 어떻게 그거는- 긍정적으로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양당이 이 부분에 노력을 대해서 해야죠.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대응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030이 다 우리 편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침소봉대하면 안 그렇진 됩니다.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은 걸 실제로 확실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저거 위험한데. 아니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들으면서 동의가 참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사실 우리가 토론을 할 주제가 있고 토론을 해서는 안 되는 주제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란 어떤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네. 이런 걸 놓고 토론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그거는 토론하진 않아요.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서 여론조사 낮을 때는 내란이었다가 여론조사가 좀 높아지면 또 내란이 아닌 게 되는 이런 식의 판단은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토론회장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성도 좀 있어서 그게 이제 극우와 극자의 유튜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하지 않는 중도층 그렇지만 우리나라 어디가 한쪽으로 세력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우려를 포함하는 표시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중도층에 그런 대한 우려는 좋습니다만은 중도층에 대한 표심도 예. 실제로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예.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견 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 쏠리는 거는 잘못됐다. 그건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충분히 열어놓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지금 거대 야당이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란에 대한 평가, 그렇죠. 그리고 서부지법의 폭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이런 것들까지 뒤섞어가지고 토론회장으로 끌어와서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찬반을 들으면서 희석을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그 원칙을 깨부신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거나 그러니까요. 지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반국가 세력 이런 내용들이 뭐 에브리타임이나 어떤 커뮤니티 올라온다는데 그것도 예. 일부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들을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을 침탈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객관적인 평가를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실제로 그분들을 구출해줘야 돼요. 후배를 예. 통해서 한번 가서 보셔요. 한번 봐라. 실제로 보셔야 돼.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게 알겠습니다.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데 제가 20대가 아니니까 그들의 정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는 이해할 이제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예.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그분들을 구출해 와야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너무 이제 늘 하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극단화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정보가 그쵸, 일방향만 유튜브. 들어가는 면이 근데 이제 있으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우려가 20대들한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좀 더 잘해야죠. 그래서 전 두 분 의원님들께 기대가 많고 더 중심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할 주제와 안 할 주제는 꼭 가려서 네.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한번 좀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변론기일 계속 열리고 있고 이제 오늘도 또 열리는데요. 근데 윤석열 피소추인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기도 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소추인인데 지금까지 계속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우선 좀 듣도록 할 텐데 우리 김소희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본인 개인의 방어 차원에서는 나와 주시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발언에 대한 평가. 발언에 대한 평가. 예. 그거는 그 이제 달 이야기도 들으셨잖아요. 호수 위에 뭐 달 그림자 같은 좀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시적 표현까지 이제 뭐 썼거든요. 인문학적이신 거죠. 네. 그거는 그래서 뭐 평가는 보시는 분들이 평가하시겠죠. 그리고 예. 헌법 재판관들이 알아서 평가하실 내용이고요. 그 어제 이제 홍장원 얘기 홍장원 제1차장. 제1차장 예. 나와서 또 이제 뭐 윤 대통령 표정이랑 뭐 다른 것도 인사 안 받아줬습니다. 네, 그런 것들 유튜브로 다 지금 돌고 있잖아요. 아하.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걸 뭐 윤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 보실 때는 또 한쪽에 쏠려서 보고 홍장원 차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 보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는 제가 할 필요는 좀 없다고. 사법의 영역은 네. 맡겨두자. 네. 이런 입장이시고 우리 전용기 네.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국민 분노 프로젝트였죠. 음. 어떻게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을까? 그리고 아하. 검찰총장을 어떻게 했을까? 예.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앉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본인이 수사까지 방해하면서 예.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국민 분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지점에서 우리도
뭐 한쪽뿐만 볼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조금 강조해야 된다고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한다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불법 계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는 바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 위헌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어권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저는 참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그건 그 상태로 이제 이해해 주시죠. 좀 이해해달라.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이제 구속 기소 그리고 공소장이 나왔는데 이거 책 한 권 수준입니다. 굉장히 두껍게 나와서 참 읽느라 힘들었는데 다 읽으셨어요? 다 읽어봤죠. 근데 뭐 내용이 기사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해하기는 너무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어찌 됐든 이런 식의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배들이 쓴 거라고 그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12.3 계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뭐 질의응답,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뭐 홍장원 뭐 이 처장을 안 믿는다. 그리고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이야기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불리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시원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나와서 그대로 얘기하느냐 예. 아니면 그것을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재판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매우 상세하게 있어요. 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희 충분히.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찰 공소장. 제 근데 요약된 거라도 좀 이렇게 보셨나요? 케이스, 아니 건건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 지금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일부의 분들은 윤 대통령이 왜 저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 심정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거랑 사법의 영역은 좀 다른 거고 저 아시잖아요. 저희가 계엄 이렇게 발표했을 때 바로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동훈 했으니까. 대표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네. 했었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불변이죠. 변한 그러니까 게 평가가 없으니까. 달라질 수는 네. 없다. 예. 그래서 그 원칙에 맞춰서 헌재가 판단할 텐데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게끔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헌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제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논란 이걸 좀 한번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만은 아니고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소위 말해 체포영장 발부 때부터 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이순영 부장판사가 1심 본인의 1심 재판을 이제 한 2년 전에 소회를 얘기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재판하지 않더라. 너무 이렇게 편견 갖고 볼 일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서부지법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저 헌법재판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헌법재판관들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 뭐 기울어져 있다 내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공정한 재판 못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계신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으시고. 않는데 예. 일단 그 팩트로 보여진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 네. 현재 계실 때 그 4대 4대 4로 4로.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그 4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니 그분이 이진숙이 뭐 며칠 일했습니까? 2시간 일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네 분이 확실하게 하는 그 부분 일단 헌재가 그거 발표하기 전에 우리 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습니다 했는데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 있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뭐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씩 파기 시작하니까 파헤쳐 보니 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예. 이미 뭐 약간 SNS 내용도 막 지우고 하셨잖아요. 뭐 떳떳하면 그거 왜 지우시겠어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니 국민들이 계속 파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 얘기는 네. 짧게만 짚어보면 그냥 2시간 만에 재직했는데 그냥 이유 없이 탄핵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동관
그리고 이제 탄핵 전에 사퇴해 버렸죠. 탄핵을 무력화시켰고 김홍일 이분은 지금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통위원장의 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사들을 앉혀서 사실상 방송 장악을 위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 이진수 위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무리한 이사 선임에 대한 결정을 하다 보니 정광석화처럼 하다 보니 탄핵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 민주당 너무 민주당 측 평가고요. 네. 아니 이거는 민주당 얘기가 아니라 방송 장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 장악에 대한 문제는 그걸 제가 설명을 보완적으로 드린 겁니다. 네, 그 방송 장악의 문제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뭐 MBC나 뭐 JTBC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다른 당의 방송 장악이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 양방이로 논란을 할게요. 이제 제가 좀 정리하면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는 옳지 않다라고는 보시나 여러 가지 과거 행적들을 따져 보니 그런 문제 제기는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김소희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법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 다 빼십시오. 그 사람 논리대로 하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괜찮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거나 국회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의 편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거 논리적으로 갑자기 아니 기본 주장에 아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예, 사람들이 다 3명 빼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재척 사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치 그리고 편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빼라고 하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그건 같고. 아니다. 네. 아까 방국가 세력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를 짚어주시죠. 검찰의 공소장도 믿을 수 없고 경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고 국수본의 수사도 믿을 수 없고 예. 공수처의 수사도 믿을 수 없는데 법원도 믿을 수 없대요. 기본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시스템을 전복하려고 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예. 국회를 믿지 못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군으로 경고를 보내려고 했대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 그리고 그 공수처에 수사도 못 믿겠다고 했어요. 행정도 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법원인 사법부까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세력은 그렇지. 법원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그렇죠. 네. 여기까지 못 믿겠다 하면 과연 누가 과하다.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계속 있는데 네. 아까 제가 권성동 의원의 발언도 네. 이건 뭐 공개된 거니까 제가 네. 소개를 드린 거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 나왔을 때는 우리법 연구회지만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 괜찮고 또 본인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법 연구회니까 문제가 있고 요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잣대 아니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렇게 편향되게 하지 말고 누가 국민들이 봐도 아 이거 뭐 믿을만하다 그렇게 보이게끔 해달라는 요청인 거지. 요청이다. 이럴 때 나한테 유리하게 했다고 좋고 불리하게 했다고 그렇게 발언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문영배 재판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른 분,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이제 정계선 재판관까지 문제제기가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데 한 분은 동생이 이제 탄핵에 관련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분은 남편분이 이제 공익법센터에서 이제 공익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같은 법 그 변호사 로펌에 소속된 분이 지금 국회 측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소속돼 있으니까 남편과 부인은 일심 동체니까 막 이런 논리 같아요. 그 가족들과 연관지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내지는 또 우리법 연구회라는 부분 그런 어떻게 부분을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논평을 낸 적이 있나요? 논평이요? 공개적으로? 그 문제 문제가 제기는 있다고? 많이 하고 있죠. 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헌재가 국민들이 뭐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판결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논평을 내는 거지. 더 중립적으로 네. 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소희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몇몇 분께서 헌법재판소 개개인을 흔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럴 예. 거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다 빼라라고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그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재판 과정, 그 헌법재판소는 믿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누구는 되니 안 되니 이거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헌재도 그래서 더 신중하게, 예.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발언 하나하나에 조심하면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 보통처럼 뭐 몇 시간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변론 기일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합니까? 그리고 하루 쉬고 다음 날 하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반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김소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이미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밀월 관계를 선언하냐 이런 논평도 낸 적이 있고 또 지도부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법연구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부득이 김소희 의원님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흔들게 하는 당내 나오고 거예요. 있는 내용이니까. 흔들게 하는 건데 당 내에도 이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지도부, 그렇죠. 네. 아니, 대변인은 공식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근데 김소희 의원님 이건 칭찬해 드려야 되죠. 그러네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하셨습니다. 않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놓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다라는 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너무 과다대표되고 있다. 전 이런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비판과 별개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편향된 얘기한다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다. 묶을 수는 있지만 아니, 한국 근데 사람 그거는 생각이 다 너무-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네. 비판을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뭐 지금 여기 밀월 관계론까지도 나오니까 너무 과해지는 거 아니냐. 그 재판관이 그 전에 했던 판결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좀 그래서 분리해서.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세요, 조정기 의원님? 한 사람 한 개인의 그러니까 판사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예.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닙니다. 법관은 그러니까 우리 네. 헌법에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고 이미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대 지지율이 나온다는 사람이 예. 김문수 장관 아닙니까? 네. 그분 한 40년 전에는 아니, 그분 안 진보의 하신다고 최대 얘기하셨어요. 인사였어요. 예. 이미 안 어우, 하신다고 공격 세게 얘기하셨어요. 들어오시네.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전용기 의원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연휴 뭐 하는 끝나고 말씀마다 오늘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더 굉장히 열심히 논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거 아니에요? 편향적인 거? 아니 편향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동접자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좋네요. 객관적 데이터 갖고 지금 좋네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막 칭찬도 자자합니다. 비주님께서는 고급 진행 신변 아주 진행 사례라고. 이거 너무 진행자 예. 댓글만 읽어주시는 거 저에게는 아니에요? 좀 편파적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럼 일단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까지도 최근에 제기되어 왔던 논란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도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기일 또 열리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 좀 보여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전용기 의원님? 오늘은 특전사령관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곽종근 전 그렇죠.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이 탄핵 심판에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봐왔던 군인들의 모습은 그 사실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조금 짜고 치는 고스톱의 아하.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김용현 장관 케이스는요? 장관부터 증인신문 할 시작해서 때. 몇 분이 더 계셨는데 분명히 그 검찰 조서와 우리가 예. 언론 보도로 봐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도 말씀을 하시고 국회 측의 신문에는 질의응답도 제대로 응하지 않으시다가 윤석열 대변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 대변하다가 예. 똥볼도 차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군 출신으로 처음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은 명확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근데 하시기 어제 때문에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의 또 그렇습니다. 태도 말씀하시는 거죠? 요원이냐 의원이냐 차이에서 그 당시에 그 시간에는 요원은 없었다. 의원이라고 받아들였다라고 예.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관계는 재판소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지금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제 3부에서 우리 김소희 의원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벌써 광고예요? 예, 지금 이어서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 저널 3부로 이어갑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너무 뜨겁게 토론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룰을 잘 지켜주셔서 진행자로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합리적이시고 품격 있으시고 예. 아 그래서 정말 정치 방송. 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지금 보내주고 계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3부는 좀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미국발 그리고 중국발 큰 쇼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딥시크 쇼크고 두 번째가 이제 관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선은 뭐 관세보다는 이 딥시크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미칠 여파라든지 AI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소희 의원님은 딥시크 뭐 쇼크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그거 나오자마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민생이죠. 출렁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이 그 31일 설 연식 바로 이제 긴급 간담회 하면서 우리 뭘 준비해야 되나. 실제로 AI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국회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걸려 있는 법안들 반도체 특별법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막 그 기업 관계자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주 반도체 52시간. 영역만 풀자라는 네, 법안이죠. 그거 지금 미국하고 중국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 연구자들이 좀 연구할 수 있게끔 갑자기 연구하다가 52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그 딥시크 창업자 랑원평 같은 사람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너무 민노총 눈치 보지 마시고 예. 그 부분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AI는 전력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아하. 진짜 중요한 전력망 환축 그것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회가 잘못하고 있어서 진짜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데 면목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전력망 확충법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예. 그리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은 딥시크 쇼크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특별법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좌장을 맡아가지고 기업계, 노동계를 다 만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로가 설득이 가능한 부분 그 영역 안에서는 충분히 좀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기업 측 노동 측 이야기를 다 듣고 실제로 양측을 설득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큰 노력을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전부 다 풀어서 52시간 뭐 이런 거 없다라고 예. 말씀 주시는데 일단 노동의 기본 가치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크런치 모드라고 해가지고 일 몰아서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하지만 노동계와 기업계 이야기를 잘 듣고자 하니까 아하. 급하게라도 이 딥시크 사태 이후로 민주당이 지금 그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지도부의 최대 관심 사안이 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 반도체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사실 기업 편도 들었다가 노동 편도 들었다고 하니까 당 내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도 있고 실제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좀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민생 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무너진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고 관련된 예산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나와야 되니까 아하. 그런 부분들은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이재명 대표님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변경됐다 예.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는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통과시킬 봐야 때, 된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할 수 실용주의로 있다. 변경에는 원래 실용주의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 보면 과거에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걸 넘어가지고 본인이 그 주식시장의 개미로서 관련된 이야기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물 경제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으니까.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실용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포기하시지. 부분도 포기할 만큼 그 우리가 철학과 이념적 가치를 포기할 만큼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원래 보수에서 나온 맞아요. 연역적 개념은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비슷한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뭐 누가 먼저 했냐 뭐 늦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근로 시간이 대한민국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줄이자는 내용도 맞고 또 줄이면서
모든 영역을 일률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또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풀어줄 땐 또 선택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아마 잘 논의해서 빠르게 결정해 주시면 아니 근데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국은 보세요. 중국 그 AI 연구 인력이 40만 명이고 40만. 명. 예. 우리 몇만 명? 우리 2만 명이야. 아. 그럼 우리 몸빵 해야 되거든. 그럼 몸빵 차이가 많이 하려면 나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고학력자 연구 인력들은 그 부분만 풀어주자는 풀어주라. 얘기예요. 난 연구하고 싶은데 왜 집에 가라고 그러냐. 예. 그 부분 너무 민노총 눈치 안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의 오해가 노동 총량을 늘릴 건가, 노동의 총 시간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오해가 노동계에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총량을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거는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자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오해를 그 토론회에서 푼 지점도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 나을 것인가를 본인이 예. 직접 토론을 했습니다. 그거 저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도 먹어가면서 하더라고요. 밀도 실제로 높게 그러면 했다. 한 2시간 정말로 이제 넘- 52시간 네. 그 부분의 예외가 빨리 예. 분위기 넘게 좋았던 것 하더라고요. 같으니까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머리가 있다. 아픕니다 사실. 아니 제가 예. 원룸이라서 노동의 가치는 너무 잘 알죠. 가치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아니 저 추경 얘기도 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추경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원식 의장님 이번에 그 개원사라고 하나요? 그 네. 국회에서 이제 개원하면서 이제 그 개의사죠. 그러니까 딱 그 개의사. 정기 국회 이제 국회를 임시국회 열 때마다 의장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보면서 참 놀랬던 것은 뭐 화제가 많이 되던데 원고를 보지도 않으시면서 그 통계들을 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렇게 발언 있었는 네, 건데. 프롬프트 있었어요. 프롬프트 그래요? 있었어. 양쪽에 다들- 프롬프트 아 있어. 보고 하신 거구나.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나와가지고도 이렇게 하잖아. 원고도 안 읽고 했다. 그래요. 아,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영상에서 또 그게 많이 나가던데. 네. 아 그래. 아 근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그 좀 한국 사회에 지금 나아갈 방향들이나 이 민생 부분을 잘 짚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아서. 저 출마 네. 선언하시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추경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최상목 대행 우원식 의장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모여서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어떤 뭐 합의 내지는 뭐 진일보한 뭐 입장들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논쟁을 빼고 실제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딥시크 사태를 해서 비롯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예산안들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예산이 사실 깎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증액을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 충분히 의원님도. 해야죠. 지금 뭐 글로벌 정세가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의원이 말씀 주셨던 거 깎였잖아. 그럼 왜 깎였어요? 왜 다 깎았어 작년에? 왜 깎았냐? 우리가 다 깎은 걸로 생각을 말씀 듣고 가요. 헌정사상 네. 최초로 감액 다 했잖아요. 감액했다. 그때 저희가 정부 측에 AI랑 민생이랑 재해대책 관련해서 1조 5천억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 깎았어요. 어쨌든 깎아놓고 지금 와서 다시 추경하자고 하면 그건 살짝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좀 억울하지. 좀 억울하다. 억울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잖아요. 예결위원장 우리한테 주시면 약간 사과의 갑자기.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훅 하나를 뭘 껴서 지금 그렇게 저 할 수 있다고 보고 AI 부분은 아니 이재명 대표님께서 AI 부분 추경한다 그러면 네. 추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작년에 AI 증액을 하겠다고 우리가 증액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감액했으니까 예. 약간 조건 없이 AI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서로 합의하자. 전용기 수 있다고 의원님, 봅니다. 예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AI나 건설 산업 전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건설 산업 토론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과 산업 전반에 대한 예산은 사실 증액권은 국회에 없죠. 국회에는 감액 요청권만 있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감액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조정을 해오면서 깎였던 부분들이 그대로 통과가 됐던 것이고 그걸 우리가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예산이 깎였다고 표현을 한 것이지 민주당이 깎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뭐 이런 정치적 구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눈먼 돈 저희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한 것이지 민생 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오히려
국회 증액권이 있었다면 더 증액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국민들이 몰라. 들으실 때는 물론 이제 히스토리 연역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서로 뭐 누구 탓 이렇게 얘기해봐야 또 과거 얘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급한 AI부터 이제 2월 달부터라도 잘 하자가 예결위원장 바꿔주시고. 예, 요거는 이제 한번 뭐 끼워서 넣은 거니까 한번 검토를 아니 해보시면 될 것 왜냐하면 같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 예결위원장을 다 갖고 계시는 거 예. 그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독재처럼 보여요. 예, 근데 이제 논의를 좀 좁혀주시죠. 네, 알겠어요. 연금 얘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연금. 예,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쪽이 좀 팽팽한 의견인데 민주당은 모수 개혁부터 완료하고 구조 개혁 논의하자. 또 여당은 모수와 구조 개혁 병행은 필수다. 좀 간략하게 각 당의 입장, 연금과 관련된 입장 우리 전영기 의원님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필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바꾸는 행위는 굉장히 장기적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수개혁부터 해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후로 장기적 과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많은 논의를 시작하다 보면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모수개혁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를 짚어주셨고 예. 김소희 의원님. 그 순서도 있긴 하지만 그 순서를 뭐 모수 개혁하고 그 다음에 구조 개혁하자가 아니라 우리 지금 동시에 논의하는데 모수 먼저 해라고 이제 동시에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금 하자는 그 차인 거고요. 그 아시다시피 노후소득 지원하는 거고 그 노후소득 지원하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연금 개혁의 목표잖아요. 예. 근데 소득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9% 13% 하는 건 합의 끝났어요. 근데 소득 대체율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막 진짜 막 눈물을 머금고 40%까지 지켜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그 단순히 그것만 올리면 지금 청년 세대들이 너네 예. 미래 세대한테는 폭탄 돌리기냐 이렇게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소득 대체율도 할 테니까 구조 개혁도 같이 해서 청년들의 나 그럼 국민연금 없애 이렇게 하는 반응이 없게끔 그것도 아예 확답을 주면서 시작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저희도 확답을 주자는 건 똑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 확답을 주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나 이제 내부적인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나서 하자.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하면서 구조개혁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전체 판을 논의하는데 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공무원연금 싹 다 통합해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수개혁부터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사실 같은 말인데 예. 어떤 것을 순서를 둘 것인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임광재님께서 우리 유튜브로도 후원을 이렇게 주시면서 오늘도 결이 다른 신변 화이팅, 좋은 말씀 전달해 주시는 패널분들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에 이렇게 또 구별이 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눈에 들어와서 소개를 바로 해드렸습니다. 우리 임강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도 두 분 다 이렇게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만큼은 똑같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미래 세대 문제 내지는 뭐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한 달만 연금 집중 측이. 토론을 해도 이건 결론을 좀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속도. 예. 모수 개혁도 숫자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9% 13%한 것처럼 40%는 지키자는 게 우리 당인데 민주당은 45%까지 뭐 레인지가 좀 있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나서. 그 예. 그거를 빨리 합의하고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 구조 개혁은 뭐 얼마 안에 끝낸다. 그러니까 로드맵을 좀 이제 짜야겠죠. 약간 그런 시간적인 거를 준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죠.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은요? 사실 그래서 우리 김수 의원님 말씀처럼 이 구조개혁에 대한 어떤 데까지 판을 흔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모수개혁하면서는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 과제로 그러니까 많이 길지도 않을 거예요. 이 합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모수구조를 모두가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제적인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 빨리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두 분의 의견을 제가 공히 들어봤는데 별로 이견이 그렇게 이건 커 보이지는 없어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빵꾸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분의 또 의지도 제가 또 네. 느껴지고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의지 있고. 당도 각 당이 다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니까 국회가 그래도 나름의 또 성과를 역할을. 보여드리는 그런 2월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오늘 룰을 지켜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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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